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늘 시장은 바람대로 코스닥의 여건이 맞춰지면서 일부 키 맞추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HLB의 두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개월 연속 증가세이긴 하지만 전월의 1.6% 증가보다 크게 둔화된 것이고 시장 컨센서스인 0.5% 증가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소비가 근간인 미국 경제의 우려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식당 영업 제한 등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한 지역이 많아진 만큼 향후에 나올 소비 지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최소 13개 주에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를 발표 또는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6만 6천 명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더나 백신의 우월성에도 지난주 이미 백신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광범위한 접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위기에 시장이 눈을 돌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테슬라는 다음 달 말부터 S&P 지수에 편입이 결정되면서 8.2% 급등했고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서비스 출범으로 기존의 약국 체인인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는 9.6% 폭락하며 다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 3대 지수는 장 초반 큰 폭 하락하기도 했지만 일부 회복하며 일제히 하락 도지 부근 마감하였습니다. CBOE 빅스는 1.16% 상승한 음봉으로 22.7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약세에도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38%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의 열흘 만의 매도와 기관의 대응 매수가 나타나며 이미 지수 영향력 주도권이 외인에 넘어간 상태로 오전장은 이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강보합권에서 변동성이 제한적인 채로 움직이다가 2545.64포인트 0.26% 상승 음봉 마감으로 신고가 경신 후에 이틀 연속 음봉 도지로 숨고르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37%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 강한 외인 매수가 진행되었고 12시경에 기관도 매수로 돌아섰고 제약바이오의 강한 반등이 받쳐주는 여건이 조성되자 오전장 강하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후 들어 견조한 양매수가 유지는 되었지만 개인의 하방 매물이 나타나며 지수는 횡보를 길게 진행하다 851.74포인트 1.46% 상승한 양봉으로 1차 저항선인 847선을 회복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보이다 장 종료 후에 기관과 물량 교환으로 매수 기록을 열흘 연속으로 이어가며 666억 매수를 보였고 기관은 78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인은 2,515억의 엄청나게 강한 매수를 기록했고 기관도 300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는 71.8% 좀 작았고요. 코스닥은 128.5%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코스피 13.3조, 코스닥 13.7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 공포가 다시 시장에 퍼지게 되었고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있었지만 중형주 위주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 발표도 조만간으로 예고되며 시장은 기대감과 현재의 코로나 심각성이 양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은 1%대 약세, 중화권과 호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선물은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0.6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2.8원 하락한 1103.8원의 음봉으로 1100원 테스트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0.01% 하락 출발한 선물은 0.09% 하락한 339.95포인트의 음봉 도지 마감을 했으며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0.41%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0.46% 하락한 19.63포인트의 음봉 도지입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음봉, 현대차, 기아차도 약세를 보였고 삼바 4.91%, 셀트리온 1.75% 강세입니다. 한미약품도 7.39% 급등으로 코스피 의약주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은 3%대 고점 마감으로 2차 전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 언택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형은 시젠 초반 강세 후에 반납하는 보합, 음봉, 도지로 마감했습니다. SK머티리얼스 1%대 약세 외에는 대부분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형제약 바이오의 초강세로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아주 약했습니다. 테마로는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였고 코로나 위기 심화로 재택 등 언택트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가상화폐, 음압병실, 페인트, 이낙연 테마의 강세와 항공의 약세가 있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두산 퓨얼셀과 매지원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종목은 올해 4월 14일, 5일 정도 총선을 할 때 제가 지인분들에게 추천한 종목인데 그 후에 8배가 곧장 올라버렸죠. 첫 번째 매집이 4월 14일 이 캔들입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얼마 안가 상한가를 한번 주고 이후에 두산그룹 매각 이슈와 수소 테마로 계속 날려버렸습니다. 5월과 6월, 7월, 9월에 단계적으로 세력이 끊고 나간 흔적이 있고 이것은 당시 두산그룹 자구책이 매각과 관련되어 세력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하며 등락시키며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고 피날레를 9월 7일 상한가로 장식해줬습니다. 다음날 털고 횡보 잠시 시키다 다시 정리를 했고요. 지금 관건은 10월 6일 이 캔들입니다. 16%대 폭락갭 출발해서 13%대 하락으로 끝나는 이 대량거래 양봉 캔들인데 이후 강하게 추세를 살렸지만 최근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캔들 이후에 세력이 나서지 않고 있고 이 모습은 덩치가 서너 배 더 큰 한화솔루션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죠. 지금 여기 나타나는 가격들은 권리락으로 1원 단위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드린 이 캔들의 종가 36,844원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탈한다면 3만 초반 이후에는 그 밑으로 하방이 너무 크게 열립니다. 최대 2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이 4만원대 초반에 있는데 이 4만원이 지지선 여기를 다지고 48,000원 저항 여기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질문 주신 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점 참고하시고 이 밑을 라인은 4만원과 36,000원 중간쯤인 요 39,000원 정도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고 위로는 1차 44,000원 중반대 2차 48,000원 돌파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부진하면 일단 나오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매지원 보겠습니다. 6월 30일 이 상한가는 아주 재미있었죠. 이날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NDA 신청 공시가 나오니까 겨우 몇만 주로 동호가에서 바로 상을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재료를 떠나서 거래량 없이 만든 상한가가 얼마나 사상 누각 같은 건지 잘 보여주는 다음날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 상한가 봉을 완전히 훼손하는 음봉들이 나오며 갸우뚱하게 했고 질질 흐르다가 다시 여기까지 회복하는 추세를 단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상한가 캔들의 종가인 저항선에 저항을 맞은 후 NDA 신청건이 보완 조치를 받았나요? 아무튼 8월 31일 그런 악재가 터지고 하한가 점화 출발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며 24%대 하락 마감하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 캔들과 그 다음날 이 캔들 사이 이 엄청난 갭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는 매지원의 이날 이 캔들은 승부를 걸어볼 만한 캔들입니다. 이 라인 198,000원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 대량거래 이 캔들에서 물타기를 하셨어야 했었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이 캔들의 시초가 즉 하한가 가격을 이후에 이렇게 지지를 했죠. 여기서는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이 198,000원을 돌파한다면 이날 생긴 이 갭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 겁니다. 21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반드시 메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5만 7천원 이 라인을 이탈한다면 매지호는 큰 악재가 숨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 전에 17만원, 이 17만원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바짝 긴장하셔야 합니다. 양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캔들은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약보합 출발한 LB는 장 초반 시장과 제약바이오의 강한 반등과 프로그램 매수의 지원 속에서 양봉권에서 진행했습니다. 이후 장중 거래량이 지극히 저조하게 횡보를 보이다가 2시 이후에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며 고점을 높이는 상황도 있었지만 개인 매물의 저항이 약하게 있었고 동시호가에서 5호가가 빠지며 5일선 21선을 회복 후에 다시 윗꼬리로 하회하는 짧은 양봉 마감입니다. 장중 변동폭 1.94%, 평균가 93,298원입니다. 어제의 86%에 불과한 29만 주의 최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종일 매수를 공급하며 지지력과 수급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간헐적이었습니다. 금투의 매수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 횡보를 이어오는 상황에서 반드시 팔아야 하는 매물, 실망감에 나오는 일부 매물 등이 장중 반등 구간을 노리며 기다리다가 실패하자 동시호가 즉 동호가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버려 5호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5호가의 하락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장전에 엘레바가 선양 낭성암 글로벌 이상의 환자 등록 규모를 당초 55명에서 조기 모집이 완료되자 7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환자 모집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표준 치료제가 없는 선양 낭성암은 그 자체가 희귀암으로 FDA의 오픈드럭 즉 희귀의약품 지정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인 EAP를 신청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모멘텀 공백기에 오늘의 내용이 거래량에 작용해 주기를 누구나 기대했었겠지만 제약바이오 강세장에서도 오히려 프로그램 수급 외에는 거래량이 더 기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팔지도 않겠지만 돌리는 게 확실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사지도 않겠다는 극단적인 관망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통상적으로 길어지거나 지연되는 임상 스케줄이 1년 이상 앞당겨진다는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상황을 깰 수 있는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온 이투데이의 HLB가 먼저 하이 투자에 연락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의 당사자인 즉 피소인인 하이 투자의 직원의 증언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미 진 회장이 유튜브에서 밝힌 내용과 상충되지도 않아 옵티머스 리스크의 새로운 뇌관이 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해당 민사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다뤄질 일일 뿐이고 이런 내용을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뽑은 자체가 다소 어이가 없습니다. 더 여기에 대해서 언급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LB는 더 좁아지는 구간에서 너무도 예민한 상황입니다. 시장 관심이 없어 소외된 것과는 다른 측면입니다. 이 상황을 돌릴 수 있는 강한 모멘텀과 그로 인한 거래량 실린 중양봉 이상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합 출발한 일생도 초반에 LB에 연동하며 상방을 보였지만 이후 거래 소멸로 횡보 진행하다가 5일선 회복하는 짧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의 2.7%, 평균가는 26,239원입니다. 어제의 96%인 43만 주의 정규장 거래량으로 8월 11일 이후 최저 거래량을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경신했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종일 매수를 보였지만 개인의 저항 매물도 만만치 않았고 금투의 매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첨예한 그런 수렴틀 안에서 이탈되지 않는 흐름을 아직도 유지 중입니다. LB의 연동성만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워는 도지 발생으로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제약은 적은 거래량으로 아침 시초가에 3.52% 갭 상승시켜버렸고 나름대로 종일 잘 버텨주며 밑꼬리를 달고 3.17% 상승한 T자형 음봉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이 라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외인 기관이 사야 주식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 라고들 생각하십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거래량이 적거나 일반적일 때, 즉 세력이 관여하지 않을 때는 외인이나 기관의 프로그램이 소극적인 개인 매매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급등과 급락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량 거래가 나타날 때는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이때는 세력의 관여로 개인 수급이 주도하게 되고
프로그램은 대량 거래의 편성에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또 대형주, 중소형주에 따라 또 다릅니다. 오늘 시장 상승률 1위부터 10위까지의 급등주들을 지금 확인해 보셔도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나 특정된 고정관념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여러 케이스마다의 흐름과 패턴을 보고 겪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매매든 간접 매매든 간에 정말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날 했던 실방을 너무 망치기도 했고 경황이 없어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주 일요일쯤에 한 번 더 실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늦은 가을비인지 이른 겨울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국에 비가 오거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운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